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에 대한 감점설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경선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자 예비 후보자들이 잇따라 자신의 감점 여부를 공개하고 의혹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자 적격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과 잡음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 하멸의 OLED 소재 생산 기업 솔루스 첨단 소재가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준공으로 5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6톤의 OLED 생산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과정에서 감점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이 잇따라 자신의 감점 여부를 공개하고 의혹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자 적격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과 잡음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종대 군산시의원. 민주당 8명 후보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나 예비 후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감점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공천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와 감점 대상자를 결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점 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참모들 여기에 있는데 저는 감점 받지 않았습니다. 앞서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감점이 없다는 도당의 문자 내용을 밝히며 다른 후보들에게도 가감산 여부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광규 예비 후보도 감점이 없다고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의 감점 여부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확산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당은 4년 전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역 평가 하위 20%, 감점 등 심사 기준과 감점 내용을 비공개하면서 깜깜이 밀실공천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은 유권자인데 유권자한테는 본인의 감점이나 그런 사유에 대해서 정당하게 알리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결정만 바라고 호소만 하는 건 시민 알 권리를 너무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공천 심사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내일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당 공관위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관위는 이날 경선 후보 명단 공개와 그동안 논란이 된 공천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당은 후보자 432명 가운데 35명을 1차 부적격 처리했지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통계를 보면 오늘까지 등록된 예비후보는 익산 60명, 군산 56명입니다. 선거구별로 살펴보면 군산시장 선거에 9명이 등록해 도내 14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 도의원 선거를 보면 익산은 4개 선거구에 걸쳐 1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고르게 마친 반면 군산은 2, 3선거구에만 9명이 몰렸습니다. 시의원 선거를 보면 익산은 아선거구가 3명으로 가장 적고 군산은 아선거구가 각각 2명에 그쳤습니다. 박정희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일부 후보들이 잇따라 내놓는 현금성 공약을 정치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후보들이 현금 지급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며 선거용 현금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책 경쟁이 아니라 돈으로 표를 얻겠다는 발상으로 군산시 재정을 선거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의 재정을 선거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북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화됩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와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스마트 농업 지원 기준 확대 등 32개 특례가 새롭게 담겼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전북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 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 오염원 저감을 위해 6개 사업에 35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202억 원은 익산과 김제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 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새만금 유역 통합물 관리 빅데이터와 수질 예측 모델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질 개선 사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군산 월명동 일대 근대 건축 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4월 착수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7월 최종 결정고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은 월명동 일원 32만 7,456제곱미터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에 관한 계획, 인센티브 등이 담겼습니다. 계획이 시행되면 월명동 일대는 근대 역사문화자산이 현대적 삶과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비축 및 중간정상금이 올해부터 인상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생산한 벼부터 공공비축 및 중간정상금을 40kg 기준 4만 원에서 50% 인상한 6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는 최근 수확기 쌀값을 고려한 것으로 중간정상금이 6만 원이면 산지 쌀값을 환산했을 경우 17만 5천 원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익산과 군산은 아파트가 공급 과잉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도내 주택시장 특징 및 향후 여건 점검 보고서를 보면 익산과 군산은 아파트가 공급 과잉돼 실거주 수요에 맞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은 지방선거를 맞아 아파트 공급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익산 함열의 OLED 소재 생산 기업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늘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준공으로 5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6톤의 OLED 생산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익산 함여룹에 들어선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난해 자회사 솔루스 아이테크에 이어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공장은 지난 2024년도부터 376억 원을 들여 2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어졌습니다. 주요 생산품은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불리는 OLED. 스스로 빛을 내는 성질이 있어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선명한 색을 구현해 스마트폰과 TV 등에 사용됩니다. 이번 준공으로 연간 36톤 규모의 OLED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가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소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에 공급됩니다. 또 이번 준공으로 5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익산시는 추가 기업 유치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주 여건을 만들어 편안하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도일체가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바이오에 이어 첨단 소재 기업이 들어선 함열 농공단지. 첨단 기술 산업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또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돼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면 올 동절기 도내 7번째, 전국 58번째 양성 발생 사례가 됩니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8만 2천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는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북 경찰이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현대까지 도내에서 21건의 선거범죄 신고를 받아 이 가운데 5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나머지 16건, 2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군산에서 노모와 아들의 시신이 한 달여 만에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쯤 경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월세가 밀린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집주인의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서 이들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숨진 지 한 달 이상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군산 사정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18분쯤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주택 대부분이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가축분뇨 불법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이 벌어집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말까지 단속반을 투입합니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잘 썩지 않은 퇴비는 고약한 냄새가 나고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전북대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주요 변화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았습니다. 의평원은 전국 30개 의대를 평가했고 전북대 의대는 교육여건 부실로 불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육여건 부실로 평가된 주된 요인은 의대 정원이 171명으로 늘어난 반면 교수진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양호봉 전북대 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인증 판정에 이의 신청을 했으며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 도입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서흥중학교가 스마트폰 등 중독 예방 모범 학교로 지정됐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오늘 전북도와 군산시 보건소, 학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학교는 이번 지정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알코올, 약물 등 4대 중독 예방 교육과 캠페인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통합일자리센터가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 일자리 상담을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은 모현동을 시작으로 매주 셋째 주 금요일마다 지역별로 순회하게 됩니다. 구직자 맞춤형 취업 상담과 구인기업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 일자리 다모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산 개별주택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다음 달 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개별주택 3만 4천 호에 대한 가격 산정을 마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또 개별토지 29만 3,042필지에 대한 가격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견이 접수되면 감정평가 등이 다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 도내 농촌 유학생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농촌 유학생 가운데 80%는 수도권 학생입니다. 경기도가 11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04명, 인천 19명 순입니다. 도내 농촌 유학생은 2022년 27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참여학교 44곳에 333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도내 하천마다 불법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하천 내 불법시설은 882건입니다. 사례별로 보면 불법 경작과 평상 등 편의시설 설치, 기타 물건 적치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불응하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여름철 휴가 기간이 시작되는 6월에 다시 한번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도내 고용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처의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도내 고용률은 62.3%로 1년 전에 비해 0.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는 96만 5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6천 명이 늘었습니다. 한편 도내 실업률은 2.6%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수변 공간에 대규모 꽃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익산시는 신흥저수지 수변 산책로를 중심으로 8,000제곱미터 규모의 꽃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튤립과 꽃 양귀비, 코스모스가 심어집니다. 또 용안 생태습지에는 1.4헥타르 규모의 꽃단지가 조성돼 유채와 튤립 등이 심어집니다. 군산시는 오는 28일부터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합니다. 시티투어는 고군산 군도와 근대 문화유산이 밀집한 시간여행 마을 등 군산의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도록 코스를 구성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매주 토, 일 코스별로 하루 한 차례 운영하며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해설도 곁들입니다. 이용요금은 5,000원으로 초중 고등학생과 경로자, 장애인 등은 50%, 20명 이상 단체는 20% 할인됩니다. 익산 지역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야간에 진로와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진로 진학 상담을 운영합니다. 대입지원단 교사들이 참여해 성적과 학교생활 기록부, 희망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대입 지원 전략과 진로 설계 등을 지원합니다. 군산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명칭이 오션 팔레트로 확정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별된 13건의 명칭은 지난 3월 13일부터 나흘간 시민 선호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오션 팔레트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오션 팔레트는 6월 19일 개장할 예정이며 인공 서핑장과 잠수풀 등을 갖췄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이 마련됐습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27일까지 푸드폴리스 마켓과 1층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기획전이 진행됩니다. 25개 입주기업에서 125개 제품을 선보이며 최대 60%가 할인됩니다. 만경강을 찾는 방문객은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11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걸쳐 만경강과 운포 곰개나루 자전거 대여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로 대여받을 수 있는 자전거는 모두 100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이용하면 됩니다. 한편 만경강 대여소는 만경강문화관 자전거 문화센터로 이전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흥남동 행정복지센터가 보물섬 정육식당을 착한 가게 72호점으로 선정하고 향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착한 가게를 통해 모아진 성금은 흥남동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지역 특화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오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맛있는 집 반찬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70가정에 연 4회 밑반찬을 지원하는 오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입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과 봉사자들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파고는 최고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